자, 이번 시간에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우의 수에서 사실은 경우의 수 문제는 아주 간단해. 아주 간단한데 경우의 수를 제일 처음에 배울 때 용어들이 뭐 시행이란 용어, 사건이란 용어, 전사건이란 용어 이런 용어들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학생들이 처음에 수업을 탁 들으면서 아 이게 뭐지? 나 이거 모르는데 이러면서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 그랬을 때 지금 경우의 수에 대해서 이 용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우선 시행이라는 것은 그냥 실험을 해본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실험을 해보는데 어떤 실험을 하냐면 동전을 던지는 실험, 그 다음에 주사위를 던지는 실험. 그럼 이런 실험은 어떤 성질, 어떤 성격이 있냐면 그 결과가 항상 공평하게 똑같이 나온다는 이야기야. 뭐냐면은 동전을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앞면이 나올 수 있는 경우와 뒷면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둘 다 반반이지. 그리고 주사위를 던졌을 때 주사위에 1의 눈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6분의 1이고 2의 눈이 나올 수 있는 경우도 6분의 1이고 전부 다 똑같잖아. 그런 실험들을 여기 지금 경우의 수에서 시행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시행이라는 말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동전을 던진다라는 걸 의미하고 주사위를 던진다라는 걸 의미해. 그래서 어떤 일을 일으켜서 결과가 나온다라는 그런 것들을 시행이라고 하는 거야. 그랬을 때, 자, 그러면은 동전을 던지면은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냐면, 자, 이걸 집합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 앞면이 나올 수 있고, 뒷면이 나올 수 있죠. 자, 그러면은 동전 하나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앞면의 경우를 하나의 원소라고 생각하고 뒷면의 경우를 하나의 원소라고 생각했을 때 앞, 뒷면이 나오는 걸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집합을 만들면 이건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다 생각한 거잖아.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다 써서 만든 집합을 바로 전사건이라고 합니다. 전사건이란 말은 전체 사건이라는 이야기예요. 전체 사건. 모든 경우가 다 나올 수 있도록 모든 경우를 다 포함해서 만든 집합. 자, 시행의 모든 결과를 원소로 만든 집합. 이것을 전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전사건이 이렇다면 그냥 사건은 뭐냐면 그냥 사건은 바로 전 사건의 부분 집합과 그 외의 집합. 이게 바로 사건인데 사건이라는 게 사실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워. 예를 들면 자 봐라. 동전을 탁 던졌을 때 결과가 두 가지 나올 수 있잖아. 그랬을 때 앞면이 나올 사건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그러면 앞면이 나올 사건은 바로 이 사건, 앞면이 나올 사건은 이렇게 해서 앞이라고 이렇게 쓰면은 이 사건은 바로 얘의 이 집합, 전 사건의 부분 집합이잖아.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면 뒷면이 나올 수 있는 사건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 또는 뒷면이 나올 수 있는 사건은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 그리고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 그리고 뒷면이 나올 수 있는 사건은 앞면 그리고 뒷면이 나올 수 있는 사건은 그런 경우는 일어날 수가 없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건은 경우의 수가 0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랬을 때 만약에 주사위를 가지고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예를 들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자,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전 사건은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가 1, 2, 3, 4, 5, 6이니까 이게 바로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전 사건입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사건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자,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사건 예를 들어서 바로 짝수의 눈이 나올 사건 그러면 몇 가지 경우가 있냐면 2, 4, 6 이렇게 돼서 2, 4, 6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홀수의 눈이 나올 수 있는 사건 아니면은 자 소수는 2, 3, 5가 소수잖아. 소수 또는 홀수가 나올 수 있는 사건. 아니면은 소수이고 홀수가 나올 수 있는 사건. 이런 식으로 막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야.
이렇게 막 만드는 게 바로 사건의 의미입니다. 사건. 그래서 사건이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지 않으면은 뭐 사건의 정의를 이렇게 써서 말하라 그러면 사건의 정의를 한마디로 말하기 힘들고 여러 가지로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 예시를 통해서 한번 이해하는 게 더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주사위를 던졌을 때 이렇게 문제를 낼 수 있어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두 자리 자연수 두 자리 자연수가 나올 사건. 그럼 두 자리 자연수가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나? 없지. 그럼 얘는 경우가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쌤이 이야기한 게 사건이라는 것은 전 사건의 부분 집합 그리고 이외의 집합이라는 것은 여기 주사위 던졌을 때 두 자리 자연수가 나올 그런 사건은 존재하지 않잖아 지금 여기에. 그렇지만 이렇게 사건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건은 문제를 내는 출제자가 마음대로 자기가 어떤 그 시행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되는 결과라고 예상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걸 바로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머릿속에 다시 한번 딱 정리를 합시다. 뭐 시행을 하면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가 이렇게 다 드러납니다. 시행을 하면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가 다 드러나요. 이 모든 결과를 집합으로 탁 묶었을 때 그것을 전체 사건인 전 사건이라고 이야기해. 그리고 사건은 이 전 사건의 부분 집합들이 바로 사건이고 그리고 이 전 사건 이 밖에 있지만 출제자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다 사건이라고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경우의 수는 뭐냐면은 자,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에서 6 사이에 눈이 나올 그러니까 1 이상 6 이하의 눈이 나올 경우의 수는 이라고 이야기하면 6가지지 6가지. 그럼 경우의 수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바로 어떤 사건 있지. 자, 여기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짝수의 눈이 나올 사건, 짝수의 눈이 나올 경우의 수 이렇게 물어. 짝수의 눈이 나올 사건의 경우의 수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편하게 짝수의 눈이 나올 경우의 수 이러면은 2, 4, 6이니까 바로 이건 뭐냐면은 경우의 수는 사건의 원소의 개수가 바로 경우의 수가 됩니다. 사건의 원소의 개수가 경우의 수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소수 또는 홀수 눈이 나올 사건의 경우의 수라고 하면은 자, 소수를 한번 써보면 자, 전체 집합은 U라고 쓰고 여기 소수라고 한번 써볼게요. 소수가 2, 3, 5가 소수지. 그리고 홀수 눈이 나올 사건은 홀수는 3, 1, 3, 5지. 그러면 이렇게 딱 쓴 다음에 자, 소수 또는 홀수 눈이 나올 사건이라고 하면 바로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인 1개, 2개, 3개, 4개, 4가 되는 거예요. 4. 만약에 여기 소수이고 홀수인 경우의 수를 쓰세요 라고 하면은 바로 얘하고 얘의 교집합이 바로 얘 3, 5가 되니까 2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을 집합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면 그러면은 경우의 수가 바로 사건, 즉 사건인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되니까 아주 생각하고 문제를 풀기가 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지금 가장 기본적인 시행과 사건에 대해서 선생님이 그리고 경우의 수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실제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고등학교, 중학교 때도 배운 거야. 중학교 2학년 때도 배웠지만 다시 한번 고등학교에서 제대로 공부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뭐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 모든 경우의 수와 확률 문제를 풀어주는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베이스야. 기초가 되는데 합의 법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 보세요. 그 A 또는 B의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 이렇게 했을 때 A 또는 B 사건이라고 했으니까 A 사건과 B 사건에 무엇을 구해야 되니? 바로 합집합을 구해야 됩니다. 합집합을 구해야 돼. 그런데 여기 두 가지를 한번 해볼게. 첫 번째는 교집합이 있는 경우. 교집합이
있는 경우. 두 번째는 교집합이 없는 경우. 쓸려니까 길지. 교집합이 없는 경우가 집합에서 자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교집합이 없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를 배반 사건이라고 이야기해요. 교집합이 없는 경우를 배반 사건. 집합은 집합인데 어떻게 교집합이 없는 건 배반이라는 게 등배자를 써서 등배, 등. 그리고 반대란 이야기야. 등을 서로 반대로 보고 있다고 해서 배반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배반 사건일 때 얘를 지금 사건 A라고 하고 얘를 사건 B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하면은 어떻게 집합 A와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그냥 더해주면 돼. 이게 바로 합의 법칙이야. 합의 법칙은 핵심이 뭐냐면은 어떤 두 사건이 있는데 이 두 사건이 같이 일어날 수가 없대. 즉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는데 그랬을 때 얘들 두 개의 각각의 원소를 구해서 각각을 구해서 그냥 더해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쌤이 지금 이걸 강조해서 가르쳐주는 거고 교집합이 있는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합의 법칙을 써요? 라고 하면은 교집합이 있는 경우는 지금 얘를 더하고 얘를 더해서 교집합을 한번 빼주면 되겠지. 자, 교집합이 있는 경우는 NA 플러스 NB 빼기 NA 교 B를 해주면 이게 바로 합집합 NA 합 B 즉 A 또는 B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라는 이야기예요. 이건 지금 우리 집합에서 다 배웠잖아. 그러니까 지금 사건에서 경우의 수는 사건의 원소의 개수인데 지금 합의 집합을 구하는 것은 바로 합의 법칙이다. 합의 법칙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배반 사건인 경우에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각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더해주면 된다. 이게 바로 합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아주 큰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을 이렇게 쪼개서 봐줄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야. 자, 그럼 곱의 법칙은 뭐냐 하면 곱의 법칙은 자, 사건 A와 사건 B가 모두 일어날 경우의 수. 이것을 바로 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A 사건과 B 사건이 모두 일어난다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면은 자, 쌤이 자주 그려주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자, 햄버거 가게를 갑니다. 이 카운터에 언니가 한 명 있고 자, 여기에 메뉴판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버거 종류가 자, 치즈버거, 그 다음에 불고기버거, 그 다음에 무슨 치즈버거, 불고기버거, 그 다음에 새우버거가 있다고 해보자. 그 다음에 음료수가 콜라가 있고 사이다가 있고 주스가 있어요. 자, 치즈버거, 불고기버거, 새우버거 전부 다 3,000원이고 모두 다 가격이 똑같아. 콜라, 사이다, 주스도 3,000원이라고 한번 해볼게. 근데 내가 지금 여기 주문을 하려고 하는데 자, A 사건은 뭐냐면은 버거를 주문하는 사건이에요. 햄버거를 주문하는 사건. B 사건은 뭐냐면 음료수를 주문하는 사건이야. 6,000원을 가지고 내가 6,000원을 가지고 햄버거와 음료수를 모두 주문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라고 물으면 자, 햄버거를 주문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가지지. 음료수를 주문할 수 있는 경우도 3가지예요. 그럼 이 경우의 수와 이 경우의 수를 뭐 해줘야 되냐면은 A 사건과 B 사건이 모두 일어나야 되니까 곱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야. 아니 왜 곱해요? 라고 하면 자 보세요. 지금 치즈버거 하나에 콜라, 사이다, 주스가 마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불고기버거 하나에 그 다음에 콜라, 사이다, 주스 마실 수 있고 새우버거 하나에 콜라, 사이다, 주스 마실 수 있지. 그러면은 자 얘 하나에 3개, 얘 하나에 3개, 얘 하나에 3개니까 이게 하나, 둘, 3개니까 바로 3 곱하기 3이 돼서 바로 9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곱의 법칙이다라는 이야기야. 굉장히 중요한 대원칙이야. 대원칙. 이거 두 개를 가지고 모든 경우의 수와 확률 문제들을 다 풀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갑자기 순열이라고 생뚱맞게 나왔어요. 순열이 왜 나왔을까? 순열이 바로 이 곱의 법칙을 적용한 예이기 때문에 순열이 나온 거야. 자, 순열이 어떻게 나오냐면 세 사람이 있어요. 자, 키가 큰 사람, 가운데 사람, 키가 작은 난장이. 이런 식으로 있다면 이 사람들을 자, 일렬로 나열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렬로 나열할 수 있는 방법. 제일 처음에 지금 이렇게 한번 나열할 수 있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은 제일 키 큰 사람이 앞에 오고 그 다음에 키가 제일 작은 사람이 가운데 오고 키가 중간인 사람이 마지막에 올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키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앞에 오고 키가 제일 큰 사람이 가운데 오고 그 다음에 키가 제일 작은 애가 뒤에 올 수도 있고 네 번째는 자 키가 가운데 있는 애가 앞에 오고 키가 제일 작은 애가 가운데 중간에 오고 키가 제일 큰 애가 제일 뒤에 올 수도 있고 자 다섯 번째는 키가 제일 작은 애가 제일 앞에 오고 그 다음에 키가 제일 큰 애가 가운데 오고 키가 중간인 애가 제일 뒤에 가고 여섯 번째는 키가 제일 작은 애가 앞에 오고 키가 중간인 애가 가운데 오고 키가 제일 큰 애가 제일 뒤에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6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내가 지금 사람 키가 3명이니까 이렇게 직접 써보면서 6가지를 구했지 사람이 10명이라면 내가 이렇게 쓸 수 있겠나 없겠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바로 하부의 법칙과 고의 법칙 중에서 고의 법칙을 이용해서 아주 간단하게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풀어주냐면 사람 3명을 일렬로 세우는데 여기에 첫 번째 자리 여기에 두 번째 자리 여기에 세 번째 자리 이거를 1번 자리 얘를 2번 자리 3번 자리라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랬을 때 자 사람 3명을 일렬로 세우려면 1번 자리에 반드시 한 명을 세워야 되겠지. 2번 자리에도 반드시 한 명을 세워야 되고 3번 자리에도 반드시 한 명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A 사건과 B 사건과 C 사건이 모두 일어나야지 바로 이 세 사람을 일렬로 세우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 각각의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얘들을 뭐 해줘야 되니? 얘도 일어나고 얘도 일어나고 얘도 일어나니까 곱해줘야 되겠지. 이렇게 풀어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랬을 때 봅시다. 1번 자리에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경우가 있을까? 세 사람 있잖아. 그럼 세 사람이 설 수 있으니까 세 가지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자리에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경우는 벌써 1번 자리에 누가 섰는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이 섰잖아. 그럼 남은 사람이 몇 명이야? 두 사람이지. 그러니까 2번 자리에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야. 그리고 3번 자리는 그러면은 여기 한 사람 섰고 여기 한 사람 섰으니까 남은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지. 그럼 여기는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서 이렇게 쓴 다음에 그럼 이렇게 썼다는 말은 바로 이 사건과 이 사건과 이 사건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얘들을 곱해주면은 바로 모든 사건, 모든 사건이라는 건 여기서 3명을 일렬로 세우는 그 사건의 경우의 수인 6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풀어줄 수 있다.